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제17회 세계 해양 포럼 SMR 선박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한 SMR 세션 바로 올해부터 우리 제17회 세계 해양 포럼에서 선보이는 세션인데요. SMR 아시겠지만 Small Modular Reactor의 약자죠. 소형 모듈 원자 또는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마치 모니터와 데스크탑을 한데 합친 것과 같은, 즉 일체형 컴퓨터와 같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배웠거든요. SMR은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을 소형화하여서 작은 캡슐 형태로 구현한 일종의 일체형 원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새롭게 도입된 올해 첫 선보이는 SMR 선박 세션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인 해양용 SMR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 세션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민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Who are i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션의 주제는 바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해상용, 해양용 SMR입니다. 인간 활동의 모든 요소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 완화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입니다. 해양 활동 역시도 이러한 움직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해양 활동이 전 세계 배출의 3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7월에 IMO에서는 녹색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만 합니다. 조선 기업, 해운사, 감독 당국, 연구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중에서도 무탄소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죠. 대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규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 규제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해양용 SMR이라는 주제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션에 저희가 SMR 개발 그리고 안전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또한 규제 관련한 부분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세 분의 발제를 듣게 될 예정인데요. 발제 이후에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세 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네 분 발제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태호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분야 박사 학위를 현재 소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선진 원자로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조선 분야 역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태호 박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SMR 개발에 대한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력연구소장 이태호입니다. 근래 들어 2022년에 IAEA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80여 종 이상의 SMR이 지금 경쟁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SMR들이 사실은 뭐 어떤 것들은 운전도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상 중인 원자로도 있고, 하지만 뭐 다양한 스펙트럼의 개발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보면 SMR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SMR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SMR에 대해서 이제 해양용으로 적용할 때 이제 어떤 점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최초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바람하고 이제 사람 힘, 노를 저어서 이제 배를 이렇게 운항해서 짐을 실어 나르고 했었는데요. 이제 1838년에 처음으로 증기선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기선이 영국의 브리스톨을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까지 대서양을 횡단해서 약 15일 만에 이제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기선은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석탄을 이제 뭐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증기선이었고, 이러한 증기선이 이제 그 당시에 통신을 위한 전신과 함께 장거리 국제 무역 혁명을 이제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짐을 좀 컴팩트하게 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사실 그때까지 이제 대략 싣고 댕기다가 이제 아이디얼 X라는 이제 이런 이 호에서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X 호에 약 한 58개의 알루미늄 컨테이너를 탑재를 하고 이제 뉴저지주에서 이제 텍사스의 휴스턴주까지 5일 만에 많은 짐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이로써 컨테이너 시대의 개막이 도래하였습니다. 해운 산업에 있어서 이 컨테이너의 도입은 아시겠지만 운송 시간과 더불어 운송 비용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운송 혁명과 세계화를 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요새는 이제 뭐 더 중요한 이슈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분야에서도 이제 그레이트 웨스턴 호에 의한 장거리 국제무역 혁명, 그리고 아이디얼 X에 의한 운송 혁명에 이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이제 친환경 혁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친환경 혁명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제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뒤 슬라이드에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해상 분야에서도 이제 좀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탄소들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좀 심각한 자연적인 문제가 좀 도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바다 수위라든지 그다음에 수온, 그다음에 산이 높아지고 바다가 좀 산성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잠재적 어획량들을 감소를 하고, 특히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극지방의 얼음들이 이렇게 지금 녹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2018년에 약 10억 톤의 이제 CO2 이퀴벌런트로 하면 1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업계에서도 이제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요한 예시를 들어보면 운항 속도를 줄인다든지, 또는 이제 로우 카본 퓨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경로를 최적화해서 운송 시간을 줄인다든지 또는 효율을 높인 기기를 고효율의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렇게 탄소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전 슬라이드에서 최욱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제 뭐 2023년에 이제 IMO 국제 해사 기구가 그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감축 전략에 따른 목표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30년까지 현재의 20% 감축, 최소 20% 감축. 그다음에 40년까지는 70%. 이제 궁극적으로 50년이 되면 이제 넷제로를 하겠다 하는 이제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즘 그 큰 관심을 받고 있는 SMR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자력 추진은 일반 화석연료 추진에 비해서는 이제 탄소 배출이 없고 그다음에 선박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이제 원자력 발전은 이제 크게 출력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제 대형은 보통 우리가 한 700메가와트 전기 용량 이상, 그다음에 중형은 300에서 700, 그다음에 소형은 우리 이제 300 이하를 우리가 얘기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SMR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SMR이라는 건 출력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입니다. 이제 300 이하인데 이제 여기 이 리액터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들을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해서 현장으로 이송한 후 현재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그래서 건설 공기와 건설 시간과 건설비가 크게 단축하는 형태의 이제 그런 그 모듈형 원자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소형 SMR은 그 대형 원전들의 저 그림에서 보면 이제 주요 기기들이 다 큰 배관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변의 원자로의 기기들을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어떤 큰 용기 안에 다 일체화해서 집적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형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저런 대형 배관 파단 사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획기적으로 이제 축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SMR이 이제 굉장히 뭐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냐? 대형 원전보다 이제 뭐가 더 좋은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원자력 시장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금 어떤 이런 SMR의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대형 원전도 안전합니다. 근데 안전하지만은 이제 좀 더 안전성을 강화해서 결국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해결료가 녹는 이제 그런 사고를 이제 중대한 사고를 이제 원천적으로 또 배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시에 이제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안전 계통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능동 기기를 이용한 안전 계통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원자로들은 부분적으로 피동을 쓰고 있지만 SMR의 경우에는 크기가 제거해야 될 열량들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력을 이용한 완전 피동 안전 계통을 도입하여 설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내진 또는 면진 설계의 도입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사고 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발전소 주변에 거주민들이 대피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안전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은 주요 기기를 모듈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제작, 그다음에 현장 설치 강화로 이로 인해 이제 건설 공기를 이제 단축하고 건설 비용을 이제 저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요, 경제성 향상에. 그다음에 이제 다수 모듈 배치, 그다음에 통합 제어실 설치로 인해서 부대 설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지연 리스크를 또 완화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사실은 보면 재원 조달 문제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건 이제 SMR이 이제 작으니까 이제 싸잖아요, 대형 원전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기 재원 조달 부담을 이제 경감해서 이제 초기 투자 용이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SMR들이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이 이런 SMR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그 SMR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열공급, 지역 난방,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수소 생산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또한 그 소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용 또는 해양용으로 전력 또는 추진 에너지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소형으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사실 다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소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점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장점들을.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선박에 이거를 SMR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몇몇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들이 몇몇 장점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 시 이제 방사선 누출이 전혀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선원이 일단 바닷가에서 선원이 배 밖으로 뛰어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피를 하여튼 할 필요가 없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뭐 여러 가지 선박 같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또 아주 고유한 안정성, 예를 들면 해결료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고유한 안정성을 가져야 하고, 일단은 또 사용 해결량이 적고 이제 관리가 좀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및 운전 비용이 이제 기존의 그 비용 대비 이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들이 또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은 모든 기기들이 다 모듈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원의 실수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 피동 안전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해양용 SMR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몇몇 예를 들어보면 러시아에서는 그림에 보이시는 아티카를 비롯해 세 척이 건설되어 운영되어 있고 실제로, 그리고 그 밑에 왼쪽 밑에는 이제 부유식 원전 한 정이 실제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해양용은 다 물을 냉각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러 기업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용융염을 사용하는 선박용 SMR의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이제 덴마크 15구사가 개발하고 있는 CMSR,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 MCFR이 있습니다. 용융염을 해결료와 냉각제로 사용하는 제4세대 원자로 용융염 원자로인 몰튼솔트 리액터는 원자로의 부피가 작아 대량의 화물 적재에 지장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모듈식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액체 연료 고유의 안전성 및 용융염 누출 시 즉시 고화되는 특성으로 인해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플랜트 위관 기간 동안 해결료 교체, 재장전이 불필요하고 고도의 핵물질 안보성을 갖추고 있어 선박 탑재에 필요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양용 용융염 원자로 개발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무탄소 해양 시스템 등에 적합한 용융염 원자로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열출력이 100MW이고 운전 시 용융염의 최고 온도는 650도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그 용융염 원자로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정책으로 제6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용융염 원자로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과기부와 해수부가 공동 과제를 올해 착수하였으며 26년까지 4년간 수행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이 시작된 해양용 용융염 원자로, 사실 제4세대 원자로로서 기술 성숙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육상용 원자로와는 달리 해양에서의 운전 조건, 더불어 해양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해운, 조선, 그다음에 원자력계, 그리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또 상세하게
발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해양용 SMR 기술 개발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